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액보험을 A에서 Z까지 낱낱이 알아보는 Y 변액보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상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주제로 상담 풀어가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변액종신보험이 은퇴 후 자산관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객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어떻게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고객들이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주요 금융상품들의 유형과 특징을 알려주면서 대부분의 자산이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다음 스텝으로 저금리 시대, 늘어나고 있는 금융사기와 위험한 투자 상품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사례를 활용해서 알립니다. 세 번째 스텝은 왜 자산의 일정 부분은 위험을 포함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공감하고, 네 번째 스텝에서는 저금리로 인해 노년기에 발생하는 자산관리 5대 리스크를 설명하고 노년기 자산관리 원칙을 알립니다. 결론적으로 변액종신보험이 노년기 자산관리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여러분께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약간의 목돈이 생겼어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느라는 전문가의 칼럼을 읽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분류하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형 펀드 및 주식 투자 유형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것이 특징이죠. 보통 무슨 주식형 펀드, 무슨 주식회사 보통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예금 및 국채와 같은 안전한 예금형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손실 가능성은 매우 적거나 없고 수익률의 변동성도 낮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생상품형 투자 상품이 있는데요. 수익은 일정 수준으로 확정되지만 손실은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문제인데요. ELS, DLF와 같은 상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변액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중위험, 중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최저 보증 제도가 있어 보증이 됩니다. 변액통합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셜 GI 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장 많이 투자할까요? 2019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유자금의 91.5%가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도 안 되는 금리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네요. 금리는 낮고 모아놓은 돈은 적고 노후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수익이 높은 상품을 찾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큰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라임 펀드 사태 기억나십니까? TRS 펀드, CI 펀드 등 이해하기도 어려운 펀드를 판매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기에 가까운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펀드를 우리나라 대형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판매했다고 합니다. 손실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례는 또 있습니다. 혹시 독일 DLF 펀드 손실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독일 국채에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100%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 펀드에 79세의 난청 치매 환자도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상품에 왜 사람들은 수억 원씩 투자할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투자 상품 선택 방법을 보면 수년간 거래하던 은행이나 증권사 판매자의 추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DLF 상품의 경우에도 판매자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볼 일은 없어요. 확정으로 4%를 드리는 상품이에요. 1억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조기에 판매 종료가 될 수 있어요. 라고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상품에 가입해 큰 손실을 보게 된 한 투자자는 평소 붓고 있던 예적금이 만기돼 은행에 갔다가 PB로부터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만기까지 환매하지 않을 때 지급되는 쿠폰 이자를 원금 손실이 없는 확정금리로 설명했기 때문에 가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상품에 70세 이상이 전체 23%인 1,761억 원을 투자했고 90세 이상 초고령자도
13명이나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에 5가지 유형의 자산관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퇴 창업으로 인한 실패이고, 둘째는 금융사기로 인한 손실, 셋째는 중대 질병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넷째는 황혼 이혼으로 인한 노후 불안, 다섯째는 성인 자녀 지원입니다. 그만큼 노년기 자산관리 어렵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고려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저금리를 극복하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투자를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보증이 되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평생 금융소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상품이 있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상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내 재산도 늘었으면 좋겠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면 최소한 보증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금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고, 200살까지 살아도 평생 소득을 주었으면 좋겠고,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장까지 해줄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한 소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이 바로 5가지 소망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상품인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것이 바로 변액종신보험이 노년기 자산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처음 제가 한 질문에 대한 응대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금리 시대 현명한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금리가 너무 낮은 것은 사실이고, 투자를 통해 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5가지 사항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 최저 보증이 되어야 하며, 세금 부담이 없어야 하고, 평생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하며, 혹시 사고라도 발생하면 보장도 충실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유일한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액보험이 노년기 자산관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